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형성법 제척 기피 사유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척되는 원인은요, 제척은 전심관여 공부했고요. 전심관여 공부했고,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또 할 거고요. 전심에 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전심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인데, 하나만 읽으시면 돼요. 기초되는 조사심리는 요겁니다.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수집조사 관여에서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 인정의 자료 쓰여진 경우. 여러분, 사실 인정의 자료,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기초되면 증거조사입니다. 이거 꼭 외워줘야 돼. 증거를, 전심에 사용되는 증거를 조사한 게 전심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은 뭐 구속에 관여했건 뭐 제가 비춰졌는데 증거조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인데 오늘 이제 약간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증거를 조사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제척 사유가 안 되는 거 아닌 걸 소개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요거 2번을 별표쳐야 돼. 2번. 1번은 거의 안 나오니까 2번을 별표쳐야 돼. 증거조사. 요거 증거조사. 사용된 증거조사. 요거 찍어야 되네. 증거조사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했다. 여러분 요 표현, 요게 거의 제척돼서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 증거조사란 말을 잘 살펴요. 증거를 조사하면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거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됩니다. 1번 판례 한 거야. 그러면 약식, 요 1번은 오히려, 1번은 아래, 요 1번은 요 아래 1번으로 연결하셔야 되겠네. 약식명령을 관여한 법관이, 여러분 기억나죠? 약식하고 정식은 똑같은 1심이니까 제척 안 되지만, 항소심에 관여하면 이제 2심에 관여한 거니까 전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척되는데, 다만, 여러분, 자, 요거, 네, 항소심에 관여했지만, 경질됐어요. 경질은 교체된 거야. 교체됐다면, 이건 더 이상 관여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제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경질된 경우는 제척할 필요가 없죠. 제척할 필요가 없는 거야. 관여한 게 아니니까. 계속, 문기작거리고 완전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 건데,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여한 게 아니니까, 이걸 제척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 정도. 그래서 1번하고 약속 1번 잘 기억해서 경질됐을 때는 제척할 필요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2번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십니다. 2번 판례 별표 세쳐서 증거조사한 말. 요것만 거의 유일하게 제척을 인정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판례는요. 여러분 저는 강사인데요. 이게 강사에 불과하지만 제가 잘리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고요. 너 강의 못하니까 나오지 마. 라고 말하면 기분 더럽다고요. 일개 강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 판사들이 너 공정하지 않으니까 나오지 마.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 더럽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제척사유는 판례가 거의 인정하니까 제척을 인정한 사례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 한 게 더 많아요. 안 한 건 진짜 많죠. 1번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한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다 한 거야. 1번 했고요. 1번 연결해서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환송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다 한 거야. 환송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판결 정정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4번 뭐 약식 있으면 약식, 정식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한 거예요. 재심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억나세요? 재심. 그 다음에 뭐 구속 발부 아닙니다. 여러분 발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요거 좀 외울게. 그냥 사실 뭐 여러분 객관식만 대비하면 되는 거니까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 증거 보전 청구에 관여, 수사 의뢰. 여러분 어떤 말, 그다음에 재정 신청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사실은 증거 조사하는 말은 없어요. 기억 표시죠. 이것들은 전부 제척 사유가 아닌 것들이에요. 제척 사유가 되려면 증거 조사란 말이 나와야 돼요. 제척 사유가 되려면 증거 조사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척 사유가 되려면 증거 조사란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기피 신청 사건 심리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증거 보전 청구 요거는 좀 설명드리고요. 수사 의뢰 재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척 사유가 아닌 것들이죠. 즉 쉽게 말하면 증거 조사란 말이 나올 때만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판례가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전부 다 기출이에요. 정신청, 기피 신청 안 된다는 거 특히 여러분 7번, 10번 잘 기억하시고요.
8번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증인심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냥 증인 안 된다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건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같이 써볼게요. 어떤 거냐면, 수사가 있고요. 수사가 있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이 열리는데, 공판이 1심, 2심, 3심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요것만 전심이에요. 1심하고 2심, 요것만 전심이 되는 거야. 1심하고 2심만 전심이 되는 거지. 수사는 1심의 전심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수사는 1심의 전심이 아니에요. 그 1심하고 2심이 전심이 되는 것은 그 공소와 1심, 2심, 요런 것만 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사하고는 전심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사는 증거 수집하는 거고,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고, 공판은 증거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조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조사한 법관이 2심에 관여하면 이건 당연히 제척되는 거야. 제척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 증거를 미리 조사하는 게 이게 보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조사하는 게 증거 보전. 이게 수임 판사하는 거죠. 수임 판사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요걸 기억해야 돼. 수사는 1심과 똑같은 거예요. 수사 이퀄 1심이라고. 수사 이퀄 1심. 수사하고 1심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수사하고 1심은 똑같은 거니까, 증거를 미리 수집한 것에 따라도, 이것도 당연히 요거는 수사 이퀄 1심이니까 전심이 아닌 거죠. 수사 이퀄 1심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척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증인심 원심판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 원판관에 관여했다고 할 수 없다. 증거물 청구. 이거는 그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할 수 없다. 요겁니다. 전심이 아니라는 거죠. 전심이 아닌 거야. 수사 이퀄 1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아닌 것들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척사였습니다. 제척 효과입니다. 그럼 제척의 효과는 제척이 되면 당연히 배제되는 거야. 제척이 되면, 요거 다 쓰시고요. 제척이 되면 당연히 배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한 거 빼먹었네. 오,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들, 요게 제척사유고, 당연히 배제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잠깐 앞으로 갈게요. 잠깐 앞으로 가시면, 여기까지가 제일 7호까지가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고, 판례까지 봤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판례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척사유인데, 요거죠. 바로, 설명도 안 오셨네. 저게, 요거죠. 우리 지금 페이지 421페이지에 제척사유에서 7호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7호까지 살펴본 것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8595입니다. 8595. 이게 8595인데, 8595가 이제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 사유가 새로 들어간 건데, 여러분, 일단 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표현의 변호인이거나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회사들은 합작 범위에서 퇴직했다 2년으로 지나지 않은 때, 그 다음에 법관이 단체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때, 2년도 좀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요거는 있잖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요거는 후관 문제입니다. 후관 문제. 설명드릴게요. 후관 문제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개정법에 후관 문제입니다. 후관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과거에는요. 여러분, 과거에는, 미안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봐서 연수원에 가서 연수원 성적에 따라 처음부터 나눠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인 이렇게 처음부터 판사 따로, 검사 따로, 변호인 따로를 뽑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수원 성적에 따라 성적이 좋은 사람은 판사, 성적 안 좋으면 검사, 제일 안 좋으면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판사들이 성적이 높았어요. 그래서 자부심도 쩔고. 그래서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루트지. 처음부터 판사, 나머지 변호사고. 물론 나중에 판사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전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걸 전관 또는 검사하다가 변호사가 전관이라고. 과거에는 전관 문제였어요. 그러면
전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전관들이 돈을 떼거지로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법관이나 검사들이 이제 법관도 마찬가지, 법관 특히 그렇다는데 이제 사건 몰아주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퇴직한 법관이 변호사가 되면 그 사건은 굉장히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비싼 돈 주고 찾고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죠. 전관예우가 사법 부조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과거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랬고 현재는 법을 바꿨어요. 현재는 법 바꾼 게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보시면 돼요. 현재는 어떻게 법을 바꿨냐면 현재는 이렇게 안 하고 로스쿨을 만들고요. 사법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 엊그제 발표했죠.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전부 일단 전부 변호사가 됩니다. 전부 변호사가 먼저 되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변호사를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10년 한 다음에 변호사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 일어나라 그럽니다. 법조 일어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일단 변호사가 되고 그 변호사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뽑는 게 이게 바로 법조 일어나 시스템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전관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아이고 젖었네.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가 이게 후관 이게 후관이야. 앞에 게 전관이면 후관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로펌에서 변호사 하다가 또는 이게 로펌이고요. 이 로펌 아래쪽은 시민단체 이 민변이라는 단체에서 변호사 하다가 그 사건을 내가 판사가 돼서 맡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내가 변호를 활동하던 사건을 내가 판사가 돼서 맡는 거죠. 이게 후관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말하는 문제 이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변호하던 사건을 여러분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지. 그래서 이때 제척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법관들 일하기 싫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하던 사건이니까 일 안 해로 내가 빠지는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실무상 3년이었는데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험이 2년이 나올 거야. 2년. 2년을 3년으로 바꿔요. 원래 실무상은 3년 동안 이제 원래 법이 이제 제도 바뀐 다음에 계속 3년 동안은 네가 하던 사건을 못 하게 했어요. 후관이. 그러니까 후관이 네가 변호사 때 했던 사건을 3년 전에 안 했죠. 3년 지난 건 이미 잊어버렸을 테니까. 3년 내에 했던 사건은 네가 재판 못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일할 게 확 줄었네? 라고 막 좋아하니까 안 되겠는데. 특히 로펌이 로펌을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2년으로 바꿨죠. 그래서 시험이 2년이 나올 거라고. 후관 문제인데. 그래서 공정재판에서 변호사 사건을 2년 내에는 재판을 못한다는 거, 2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척의 전부입니다. 여기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후관인데 이 로펌, 외국법자문 이런 거 다 합작법이면 다 외울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지? 얘가 법인에 있었건, 법무법인에 있었건 아니면 단체에 있었건, 시민단체에 있었건, 시민단체에 있었건 몇 년?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 사건을 재판하지 못하죠. 후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까봐 이렇게 제도를 둔 것입니다. 되시죠? 자, 이제 제척을 다 공부하셨고요. 다 됐어요. 제척 다 하셨고. 이제 깊이입니다. 깊이인데, 여러분, 깊이는, 일단 깊이는 여러분 조문부터 정할게요. 깊이는 검사 또는 피고인, 써볼까?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처럼 무조건 물러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얘 좀 잘라줘요. 얘한테는 도저히 재판 못 받겠네라고 깊이 신청이죠. 깊이 신청인데 언제 하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제척 사유가 있는데 안 물러나고 뭉이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피하고 제척은 전혀 별개의 제도가 아닙니다.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기피 사유가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안 물러나면 야 물러나 너 제척되잖아. 저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써가 제척 보충, 제척을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척 사유 아니더라도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을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피고인들은 엄청 좁니다. 여러분 이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냥 일반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판사도 바보가 많아요 라고 말하면 그럴 리가 있겠니? 네가 판사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엄마는 판사가 굉장히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비율은 일반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판사가 되게 뭐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인이 기피 신청하는 걸 꺼립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안 그래요. 검사는 어차피 같은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가니까 검사가 판사를 기피하는 데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럼 아까 제가 여기서 법조 일환을 말씀드렸으니까 변호사도 기피하는 데는 꺼림이 없죠. 다 오직 꺼리는 사람은 피고인이죠. 피고인은 괜히 판사를 기피 신청했다가 된통 당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약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데 요 조문이 나오는데 변호인은 기피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피를 못해요. 반하지 않을 때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요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변호인은 함부로 막 기피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왜냐면 피고인이 쫄거든. 막 변호인이 기피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말린다고. 아씨, 변호사님 기피하지 마. 판사님 기피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 핵심은요. 의의 핵심은 신청입니다. 신청. 됐죠? 넘어갈게요. 당사 신청. 변호인까지 좀 체크해 줬으면 좋으시겠고요. 기피 사유. 나와 있죠? 제척 사유는 모두 기피 사유가 된다. 맞죠? 기피 사유가 된다. 그래서 제척 사유였을 때 안 물러나면 제척 기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척 사유가 아니더라도 기타 불공평한 재판 염려에서 기타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있을 때 제척 사유하는 건데 요거는 이 불공평한 재판은 여러분 자 당사자가 뭐 피고인이나 검사겠죠? 당사자가 피고인 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게 불공평한 데가 아니라 일반인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불공평한 재판을 보는 거죠. 절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하지 않는데 다 볼 필요 판례 있는 것만 아시면 돼. 여러분 요거죠. 여러분 해당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럼 요거만 쓸게. 객관적인 사정이 뭐냐? 그래서 써볼게. 사정은 자의적으로 법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법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 등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때 제척 사유가 되는 거예요. 법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 등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제척 사유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법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 등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네 맘대로 침해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건 이제 두 개인데 2번하고 5번만 보시면 돼. 2번도 되고 5번을 주로 보시죠. 5번을 보셔야 되는데 유죄 예단했다. 그럼 도저히 공정재판 안 되죠? 여러분 써볼게. 무죄 추정권 침해. 무죄 추정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 모욕적인 말 한 것은 인격권 침해죠. 그래서 법관이 자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특히 1번 법관의 종교관, 세관, 정치적 신념, 법관이 뭐 성소수자다 이런 건 전혀 법관이 뭐 동성연애다 이런 건 제척사유 안 돼요. 기피사 안 됩니다. 이거는 남의 권리 침해한 게 아니야. 자기 어떤 성적 기호지 남의 권리 침해한 게 아니니까 그거 갖고 제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거 소송지휘행사. 그럼 소송지휘행사는 뒤에 나올 때 소송지휘행사는 우리가 할 건데 소송지휘행사는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자유재량이니까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연결할 게 꼭 할 거 소송지휘행사 아니니까 요거죠. 4번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죠. 요거 좀 이따 증거 신청 채택할 거. 그다음에 굳이 밑줄친다면 공소장 불허 결정 요것들을 밑줄만 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척 사유, 기피 신청 사유가 아닌데 특히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6번, 7번은 같은 얘기예요. 증인 신문을 제지하든지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하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8번은 지워버리시고요. 8번은 지워버리시고 잘못 들어간 거야. 5번, 6번, 7번, 4번, 6번, 7번은 같은 겁니다. 증거 신청인데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소송지휘행사나 공소장은 불허 결정은 다 재량입니다. 이건 다 요것들이 자유 재량인 데는 아무런 의미가 문제가 없으니까 남의 권리 침해한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올 거야. 그런데 과연 증거 신청도 이게 자유 재량이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증거 신청 자유 재량이냐.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거 됐고 1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요겁니다. 미수쳐야 된 재판부가 법원이죠.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취소했다. 즉 증거를 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기피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기피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계속 나온 거야. 뭐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소만이 없다면 증인신문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제지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할 수 없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택하지 않았다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여기다 쳐야 돼.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인데 여러분 요거는 꼭 정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요거 두 개를 묶으신 다음에 증거 신청에 대한 지울게요.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여기다 쓸게요. 다시 새로 쓸게. 여기다 쓰시는 거야.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입니다.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에요. 법원의 자유재량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당사자가 꼭 좋은 증거만 신청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당사자는 급한 마음에 막 이것저것 아무 신청하나 막 해야 됩니다. 막 해야 돼요. 옛날에 한번 그 효순이 미서기 사건에 대한가 그 동두천에서 우리 여중생들이 미국 장갑차에 깔려줄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막 증인으로. 왜냐면 미국은 최고 통수권자니까. 근데 부시가 그것 때문에 올까? 그러니까 막 당사자는 증거 신청을 막 던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택할지 말지가 법원의 자유 재량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기피 신청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판례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공판 요거 하나 출석하라고 촉구한 거. 이거면서가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소송 지휘권 행사. 자유재량. 그 다음에 공소장 허가 신청,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이것도 자유재량입니다. 나중에 할 거야. 개관해 보기 어렵다. 기억하시면 되고, 공소장만 할게요. 5번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증거채택. 6번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6번 안 봐도 될 것 같고. 됐죠? 7번도, 이것도 7번 옆에다 쓸게요. 이것도 뭐 최근 판례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소송 지휘권 행사죠. 국선 변호 하도록 해라. 네가 하지 말고 해라. 국선 변호. 이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니까 국선 변호를 통해서 해라. 라고 소송 지휘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피 신청. 사실 기피는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정이 중요한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를 좀 집중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이번 마지막이니까 이거 좀 보시고 이제 다시 마무리 지을 건데 기피의 절차는요. 여러분 절차는 일단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다 쓸게요. 일단 뭐 알고 있는 거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죠. 신청권자는 당연히 검사하고 피고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변호인도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알아놓게 해서 피고인이 포기하면 변호인도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거니까. 이 법원을 보면 하나씩 쪼라드는 이 피고인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의 핵심이 뭐냐면 기피는 사람을 기피하는 거지 법원을 기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법관, 사람인 너는 사건과 관계했으니 물러나. 사람을 기피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 당의 사건의 직무 집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 배제됐을 때는 부적하다. 여러분 이미 배제됐다면 수박아 기피 신청에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다. 이미 물러나 있는 사람을 기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신청식인데, 신청식이 좀 중요하죠. 신청식인데, 기피 신청은요, 현행법상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 요거 체크할게. 여러분, 요거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민사소송법은요, 민사소송은 43조 2항에 시기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알 필요 없고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근데 형사소송은 기피의 시기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형소의 재판의 공정은 민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소의 재판의 공정은 민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형소는 정말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이 언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기 제한이 있다 없다, 시기 제한이 없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일단 법조문상 말하면 판결 시까지 가능해요. 이론상 가능한데, 이론상 가능하지만 선고가 돼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선고된다면 기피할 이익이 없는 거죠. 이익이 없으니까 선고되면 기피할 이익이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제한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두 가지만 보고 할 건데, 기피 신청은 하나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서면이 원칙인데, 서면하는 이유는 절차의 확실성인데, 공판정은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공판정에서는 서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모여서 서면으로 주고할 수 없죠. 무슨 러버 액션도 아니고 이렇게 스케치북 넘겨서 할 수 없어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판정은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공판정 그려봤죠? 법원, 검사, 표현이 모이니까 공판정에서 구도, 요거 외워야 돼. 공판정에서 언제나 그래요. 서면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도로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신청의 시기와 방식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외워주시고요. 자, 요건 다음에 좀 논의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기피 신청의 신청 방법을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